안녕하세요. 베트남 토지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가 넘어간다. 그래서 영끌족들이 죽는다, 허리가 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딱 2배, 14%가 찍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담대가 이제 14%면은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까지 얼마를 해야 되는지 체감이 오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1억을 빌렸다면은 은행에 한 달에 이제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됩니다. 잘 와닿지 않으니까 3억으로 늘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3억을 빌렸다 하면은 한 달에 꼬박꼬박 500만 원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 숨만 쉬어도 직장인 월급이 통째로 증발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베트남은 왜 이렇게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베트남 정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작정하고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2년 동안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핵심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거품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의 돈줄을 꽉 막아버린 거죠.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극약 처방인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4%라는 금리가 당장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과거 베트남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에는 대출금리가 20%를 훌쩍 넘었던 시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최근에 2년 전에 이제 금리가 좀 낮았던 거고 10% 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의 긴 역사를 본다면은 지금의 14%가 나라가 무너지거나 부동산이 영원히 끝장날 수준이 그런 전대미문의 금리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중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물이 반값에 쏟아지겠구나. 지금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예 떡락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무리해서 대출을 받은 현지 일부 영끌족들은 매달 이젠 몇백만 원씩 돈을 내면서 그 압박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또는 1년 전에 그 활발했던 그 시장은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베트남 부동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지 부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대중들하고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기타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예상처럼 집값이 반토막 나거나 시장이 붕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호치민이나 그 다음에 하노이는 목이 좋은 데는 가격이 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건 그만큼 베트남의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크다는 겁니다. 꼭 누른 이러한 에너지가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폭발적인 2차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기에는 대중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르칠 때입니다. 그거를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그리고 고지곳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시장 그리고 남들이 모두 이젠 한 방향으로 부동산이 이젠 하락할 거라고 보는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여러 부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완벽하게 그리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때라고 말을 합니다. 대중들과 다르게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타이밍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한테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놈 그랜드파크입니다. 도대체 요새 비놈의 그 그랜드파크를 왜 저한테 물어볼까라는 거예요. 현재 분양하고 있는 그랜드파크의 아파트는 이자를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남들은 14%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나는 이자를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고 더군다나 할인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분들은 대중하고 다른 길을 걷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런 분들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100% 타이밍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기가 막힌 기회가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꾸준하게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이 시점은 어떤 사람들한텐 굉장히 공포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그런 시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젠 베트남의 금리가 사상 최대 또는 엄청나게 높다 이런 프레임으로 갇혀서 더 이상 부동산은 희망이 없고 부동산은 이젠 하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혹시 모를 자산의 증식 기회가 있을지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제가 현장에 필두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좋은 타이밍이 있으면은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부단히 공부를 해서 좋은 타이밍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은 꾸준하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